진짜 전략 오늘 이 시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장중에 등락이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최근 들어서 이것저것 정말 노이즈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시장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될까요? 노이즈를 보면 네. 불안한데요. 맞아요. 저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준을 좀 준 것 같아요. 아, 상승의 에너지? 예. 예. 오늘 파월 의장이 굉장히 테이퍼링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해서 장중에는 급락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올렸고요. 결론은 그게 전 그렇죠.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글로벌 카오스 뉴스 나올 때 시장 뉴스보다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좀 들여다보시면 참 이것도 대단한 사건 같아요. 수에즈 운하의 이 배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뭐 거의 막아놨는데 여기 네. 보면 이 포크레인 적은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할지 참 이게 갑갑한데 근데 실제 유가는 이날 당일 올랐다가 그 다음날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신장지구 인권 바이든 정부는 이제 인권을 중심으로 해갖고 트럼프 정부하고 좀 다르게 중국과의 갈등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제 나이키 급락하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 변수 때문에 뭐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뭐 불안하고 이런 나쁘게 보면 또 한없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의 주가 에너지는 그래서 걱정했는데 막아냈어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와 방산수하자 하지 마시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 어제. 예. 그러니까 뭐 빅텍스 하자 뭐 또 방산수하자 오히려 반대되는 세상을 오히려 권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네. 재료 나올 때 이렇게 전략을 단순화시키는 거는 여러분들 어저께 이 미국 시장이 장중에 이 저점의 자리 특히 나스닥이 12,800자리가 솔직히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파생 시장에 우리도 상당히 위험했었어요. 예. 그런데 막아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시간 통해 갖고 옆에 한번 보십시오. 고가 저가의 중심이 13,200이고 당분간 12,500 내지 800을 하단 상단은 13,500과 13,700을 상단해서 제가 지그재그로 한 상반기를 보낼 것 같다라고 계속 전망해 드리고 있는데 네. 저는 어저께 파월 의장 발언에도 밑골이 달리고 돌렸다는 게 뭔가 하나의 징후 아닌가 첫 번째. 자, 박수권을 상방으로 탈피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제 시도를 하겠다라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돌아온 팡이 나오나. 미국 증시는 팡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차 군단이 가야 됩니다. IT하고. 그러니까 그 시도가 나오나 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발목 잡는 게 여기 상해 증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월 11일 날 저점, 3월 9일 저점, 어저께도 좀 위험했어요. 네. 어저께 나스닥 급락, 그래서 우리 시장도 위험했고 파생 시장도 위험했는데 일단 막아냈습니다. 중국도 이 밑골이 달리고 3월 9일 저점을 깨진 않고 돌렸는데 이게 안도 랠리가 나려면 상해 증시는 여기 제가 선을 이렇게 요 3,478, 그러니까 3,450을 양봉으로 뚫는 에너지가 다음 주에 나오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5월 달에는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3, 4월 달에는 계속 지그재그일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의 속도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어저께 붕괴하려면 어저께 한 50에서 70의 맞을 자리가 파생 시장에서 나올 뻔했습니다. 네. 근데 막아냈어요. 그리고 미국도 막아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한 5일 정도 벌은 것 같고 이 5일 동안에 미국은 돌아온 빵이 연계되는지 우리는 IT나 전차 군단의 에너지가 그래도 형성이 되는지 이거를 추적하시면서 시장의 어떠한 흐름을 좀 체크했으니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에서 다소 소외돼 있었던 이 건설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건설주 최근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건설주들 많이 갔고 그중에서 뭐 페인트와 관련된 종목들도 KCC를 비롯해서 요즘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들 종목의 오름세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는 금년은 그래서 네. 주도주는 건설 건자재, 유통 소비 이런 건데 네. 유통 소비는 이제 너무 올라갔고
진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언제 오냐 이거에 그러게요. 따라서 에너지가 말이. 결정될 것 같고 이 전번 시간에 이 그림들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유엔사 부지 여기에 이제 그 아파트가 지어질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GTX가 어느 라인이 먼저 되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벌써 이번 4월 7일 날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저는 이 건설, 도시재생, SOC 이게 아주 그 속도를 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도주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건설, 건자재 쪽에 집중하십시오 했다면 이제 이게 발동을 걸면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속도를 내나 거기에 대장은 일단 현대건설과 GS건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1차 파동 주고 기간 조정을 했거든요. 요 현대건설 기준은 45,000원, 6,000원을 몸통으로 뚫고서 5자가 보이는 에너지가 나오나 GS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 단을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보이나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KCC가 아주 의미 있는 급등을 했습니다. 좋았죠. 예. 이게 이제 직전 고점 22만 원대 돌파해서 25만 원과 30만 원대의 각도가 나오나 그리고 이것만 갈 때 여기에 연결된 시멘트 갖다 대기해서 뭐 한이현대 시멘트라든지 네. 뭐 건자재 그리고 철강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예. 연계하시고 그다음에 또 GTX 하면은 이 땅굴 파는 특화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딱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LG 아우시스도 같이 보시고요. 이게 이제 눌림목 주고 자꾸 우상향으로 지금 이제 에너지가 주거든요. 그리고 특수건설이 어저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요게 하나의 특수건설하고 이 동아 지질이 그동안 장기적인 조정 파동에다 이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다는 거. 그래서 뭔가 이쪽 섹터에서도 뭔가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거든요. 근데 수급이 들어왔구나. 이게 하나의 또 주도주 물주기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저라면은 시장의 하단은 삼성전자를 계속 보면서 IT가 이제 순환 에너지가 나오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동차 부품하고 그 다음에 주도주는 건설, 건자재, 유통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된 종목들은 미리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간 종목 쉴 때 밑에서 건설, 건자재가 받쳐서 순환이 되나. 그리고 특히 정책 연결고리에 도시재생, SOC가 연결될 때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을 증가하면서 속도를 내면 시장이 그래도 한 축이 달리거든요. 그러면 무너지는 축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나오나 일단 그제 굉장히 또 한 번 위험했었는데 일단 막아내고 선도주로서 뭔가 건설건자가 나왔다. 그러면 시장한테는 긍정적 신호다.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올라간 유통, 소비주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한데 일단 유통 가운데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간 또 여의도에 백화점을 새로 오픈해서 유명해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유통 소비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작년에 사셨어야 됩니다. 작년 9월 때 사고 그다음에 거기서 모멘텀이 이에너지입니다. 네. 그 RCEP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RCEP과 CPTPP를 갈등 구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써보겠다. 이 전략이 이런 에너지를 준 겁니다. FNF가 128만 원짜리가 13만 원, 14만 원. 그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지금 얘기해서 현대백화점 네. 바닥 아니거든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이건 보유자 영역이고요. 네. 저는 이럴 때는 이게 더 갈 거다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은 87,000원을 데드라인 정해놓고 이것 깨면 보유하신 분들 한 50%나 또 일단 팔아놓고 다시 눌림목을 다시 찾든지 그리고 이게 상대 속도로 이제 그러면 이쪽에서 아직 못 간 것들이 면세점 관련주들과 그 다음에 또 호텔 네. 그리고 또 카지노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호텔 신라 말씀을 해주셨죠. 예, 그래서 그런 선순환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게 어떻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겠고요. 네. 또 한세실업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쭉. 그래서 여기서 저는 롯데그룹 주가를 또 보자. 작년도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금년도에 영업이익이나 좀 거버넌스로 가장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롯데그룹일 거라고 제가 설정을 해드려서 작년 9, 10월 달에 여러분들 롯데그룹 바닥 끼고 있을 때 사놓고 묻어두시고 그다음에 호텔 롯데 IPO가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장기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큰 수익 줄 겁니다라고 해드렸는데 이제 롯데 그룹들 보시면 요새 롯데 쇼핑이 중고나라 인수한다는 뜬금없는 뉴스도 나오잖아요. 네. 뭔가 일을 자꾸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작년도에 이 롯데 쇼핑이 이 하단을 완성했던 자리가 75,000원, 85,000원에서 일단 1단계 상승을 했거든요. 12만 원. 그러면 롯데 그룹 주가를 한번 다 뿌려보세요. 그래서 상대 어떤 거는 같은 기간에 70% 가고 어떤 거는 50% 가고 어떤 건 30% 가고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고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롯데 제과가 제일 또 급등했다가 좀 조정하고 있죠. 그다음에 롯데칠성도 지금 작년 1월 달 고점 찍고 지금 지그재그 파동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현대백화점이니 FNF니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롯데그룹 중에서 그동안 기간 조정했던 종목들이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선순환이 되는 그런 종목을 찾아내신 것도 실전 매매에서는 좀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종목별로 핀셋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어떤 종목들 그렇다면 개별주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네. 끌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끌게? 끌어당기는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영어로 보면 어트랙터, 매력적인 포인트. 그러면 이 하나 종합화 이 거래에서 네. 저는 하나솔루션이 이제 기간 조정 끝내고 새로운 끌개가 있을 것 같다. 요게 제가 빨간 박스 걷는데 2015년 4월 30일 날 6년 시한으로 하나 종합화학을 상장시키는 계약을 삼성그룹하고 했습니다. 근데 요게 금년 4월이에요. 네. 근데 금년 4월 안에 못 하거든요. 그럼 1년 연장하고 1년 시간 벌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종합화학을 상장 IPO 시키면서 뭔가 이 하나그룹은 머리를 써서 뭔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담보 가치를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작년도 9월 달 대비 옆으로 딱 보면 지그재그만 줬거든요. 그렇죠. 이 사이에는 하나 시스템이 10,000원짜리가 20,000원 가고 급등했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원으로 하나 솔루션하고 G주세는 하나 이게 움직이나 이게 이제 핀셋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 5월 1일 되면 구본준 거버넌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구본준 고문께서 LG그룹에서 독립해서 나옵니다. 상호 어떤지 아세요? LS였나요? LX. LX. 네. 내가 농담으로 LG 아니야. X. 네. 근데 X가 익스체인지 뜻에 네. 이제 새로운 변화를 주겠다라는 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LG 상사, LG 하우스를 제가 빨간 박스를 거놨습니다. 이것도 핀셋으로 새로운 에너지. 나도 이제 독립해서 내 그룹을 키울 거야. 그러면 그룹의 대표 주자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거든요. 네. 이게 LG 상사, LG 하우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 상사가 한 단계 올려놓고 옆으로 기죠. 근데 요새 에너지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LG 하우시스가 조정 주고 이것도 건자재와 연결돼서 새로운 또 같이 묻어서 갈 수도 있고 LG LX 그룹의 거버넌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전략, 핀셋 전략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 집어갖고 에너지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증시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상당히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약간 활기가 떨어지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가상화폐 쪽이 거래 대금이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파생이라든지 그 이면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현상에 나오는 것만 네. 보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아직까지 뭐 거래대금 적고. 근데 네. 파생 시장에서는 2, 3일 전에 새로운 바람이 좀 들어왔어요. 어떤 바람이요? 제가 이 뒷그림자를 계속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연초에 미국 시장 이제 큰일 나니까 다 빠져나오십시오 할 때도 그 파생 시장에서의 뒷그림자 봤다고 네. 이제 했듯이 이 현상만 보면 지금 공포가 있고 더 팔아야 될 것 같고 하락하는 사람들 얘기가 더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현상들이 여기 보시면 현물 쪽에서
연기금은 뭐 그냥 파란색 일변도고요. 그래서 오늘 기금위원회에서 뭔가 변화의 바람이 나오나 좀 볼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란 색깔로 이 3월 12일 날이 이제 요때만 해도 좀 빨간 색깔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15일부터 쫙 보시면 요 18일 하루 4,800 사놓고는 거의 그냥 집중 매도예요. 네. 연기금 매도, 외국인 매도. 그나마 금융투자가 가끔가다 빨간 색깔 들어오니까 그나마 막아주기는 하는데 에너지 작거든요. 그리고 선물 쪽에는 최근 3, 4일 동안 어마무시하게 때립니다. 선물 그러네요. 쪽에서는요. 그런데 제가 뭐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나. 여러분들 이 비차익도 보시면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때립니다. 네. 이거는 합성하지 않고 네이키드로 그냥 시장 나빠 하고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결제 약정. 3월 23일 날 만개라는 미결제 약정이 들어왔죠. 이게 네. 뭔데 할 때 지금까지 12월물에서 3월물, 6월물 바꾸면서 이렇게 만개가 전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근데 요번에 급락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현물 때리고 선물 매수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 이제 선물 매수한 걸 한 400에서 405 사이에서 산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전략이 나오냐? 현물을 차익 매수도 어떻게 땡겨갖고 이 선물 매수한 거를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이 이제부터 들어오나를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이 정도에서 형성될 거다. 어저께 그러니까 제가 이 걱정할 때 이거를 청산하고 신규 매도 들어오든지 아니면 현물과 선물에서의 양 공격이 이 미결제 늘린 거를 엎어뜨리는 그런 작업이 나오면 곤란하다 했는데 네. 어저께 나스닥이 급락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밑꼬리 달리면서 올려버렸어요. 이게 하나의 그 파생 시장에서 이게 하단이 좀 생각보다 강하게 지지하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3월 9일 날 여기 보면 400, 399 요번 3월 24일 어저께도 위험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점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선물 420, 종합주가 3,100, 삼성전자 85,000원. 이 다음 주에 이 빨간 선을 돌파 시도하는 에너지가 나오나. 네. 그러면 이제 5월 달까지는 안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미결제, 그러니까 주도주는 이미 결정됐는데 이 전차 군단의 대장인 삼성전자가 발목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파생 시장에서 미결제 변화에 새로운 바람이 그래서 불었다. 그래서 봄바람 와라. 이렇게 진단하면서 이 미세한 변화가 앞으로 2, 3개월의 변화를 주는지 한번 동태적으로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